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연애하던 시절 했던 동거와 결혼 생활까지 합해서 4년 정도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게 부족해서 다행인 걸까요? 요즘 저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동네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 사러 갔다가 동창 친구놈을 만났습니다. 썩 친한 편은 아니어서 졸업 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연락조차 안 하던 친구인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 결혼을 해서 같은 아파트 맞은편 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요즘 집값도 말이 아니지만 제가 신혼집을 구할 때도 집값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신도시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서울에 자리 잡은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이 뜸해져 버렸습니다.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들도 가정이 생기고 집도 멀어지고 하니 서로 피곤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끔씩이라도 만나는 자리가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런 저에게 이 친구와의 재회는 언제고 술 한잔 마시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있었는데 귀가가 늦어지자 친구놈 와이프가 걱정이 됐는지 편의점까지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저랑 있는 걸 몰랐는지 집에서 입는 수수한 차림과 화장을 안 한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저 먼발치서 친구놈을 불러서 데려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예의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발치서 보았을 뿐인데도 친구의 아내의 모습은 강렬했습니다. 나란히 섰을 때 친구와 키도 비슷해 보였고 대충 차려입은 모습도 몸매가 좋다 보니 옷이 살아 보였습니다. 마치 모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위에 걸친 외투 아래로 보이는 펑퍼짐한 하체가 걸을 때마다 좌우로 실룩이는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친구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도 스타일이 좋은 편이긴 한데 아내는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다른 볼륨 있는 뒷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놈의 초대를 받아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거하게 차려진 상차림보다 놀라웠던 건 가까이서 처음 본 재수 씨의 미모였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화장을 할 필요까지 있었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쌍꺼풀이 진한 커다란 눈과 통통한 입술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외투로 가려져 보지 못한 상체는 시선을 빼앗았던 하체보다도 더 대단했습니다. 옷 위로도 가늠할 수 있는 사이즈에 놀랐습니다. 이따금씩 상체를 숙일 때 보일락 말락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더군요. 의외였던 건 친구놈 아내랑 제 와이프가 죽이 잘 맞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보다 2살이나 어렸던 재수 씨는 제 아내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덕분에 두 집안은 서로 친해져서 주기적으로 부부끼리 만나 안 가본 동네 식당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도 부부끼리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한 날들 중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서울에 있는 처제가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친구놈의 급한 출장 때문에 모처럼의 모임이 파토가 날 뻔했는데 모임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저와 친구놈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재수 씨의 관계가 돈독해졌기 때문이죠. 처제를 재수 씨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이유로 친구놈 없이 여자 3명과 제가 같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태조림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밥을 다 먹어도 여자 3명의 수다는 끝이 날 줄을 모르더라고요. 바닥에 앉아야 되는 좌식 구조의 식당이었는데 여자들 수다 삼매경의 대화엔 끼지 못하고 앉아만 있으니 허리가 아파 벽에 기대 앉아 혼자서 남은 음식들을 집어먹으며 소주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의식했는지 친구놈 와이프는 제 눈치를 흘끗흘끗 보더라고요.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눈웃음을 치며 미소를 지어줬는데 웃음 지을 때 살짝 생기는 보조개가 참 이쁘더라고요. 불편한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대화에 귀 기울여 보면 재수 씨는 대화를 끝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내는 그런 걸 신경도 안 쓰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처제가 제 노래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수 씨가 그 기회를 틈타 노래방으로 2차를 가자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심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노래방에 가서 맥주 큰 거와 소주 몇 병을 시켜놓고 시작했습니다. 처제까지 합세한 세 여자의 대화는 멈출 줄을 몰랐고 노래방에서도 노래는 안 부르고 수다 삼매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화에 낄 틈을 주질 않는 세 여자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출장을 간 친구놈이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원래도 술을 잘 못하는데 소맥으로 술을 연거푸 마시다가 노래방에서 뻗어버리더라고요. 대화의 주체였던 아내가 뻗어버리니 처제도 막상 처음 만난 재수 씨와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얼어붙은 분위기를 달궈 보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노래하는 동안은 두 사람도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흘끗 재수 씨를 봤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 노래방 화면에 반사되는 빛 때문인지 그 커다란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도 어색한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언니가 걱정된다며 술 취한 아내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다시 온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집에 가자고 했는데 아직 술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깝지 않느냐며 금방 오겠다고 하고 처제는 노래방을 나갔습니다. 넷이서 있던 자리가 셋이 되고 셋이서 둘이 됐는데 막상 둘만 남으니 오늘 자리 중에서 제일 어색한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재수 씨도 어색했는지 그냥 따라 놓은 잠만 들었다 놨다 어찌할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주기에서 흘러나오는 예약된 노래들을 배경음악 삼아 서로 멀뚱히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 재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반주기에서는 우리가 20대 초반이던 시절 유행하던 발라드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래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마이크를 들었죠. 한참 노래를 부르다가 재수 씨를 흘기 쳐다봤는데 양손을 모은 채로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으며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재수 씨의 강아지상 얼굴이 앳돼 보여 마치 젊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자리에 앉으니 화제가 자연스럽게 그 시절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얼어붙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눈 녹듯 풀려버렸고 재수 씨와 대화를 나눠보니 그녀와 저는 참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리 시켜놓았던 소주의 마지막 잔을 따르고 나니 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데려다 주러 간 처제는 15분 거리인 집을 두고 어디까지 간 건지 돌아오지 않고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후다닥 짐을 챙겨 이만 가보자고 일어나는데 재수 씨가 갑자기 저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안았는지 등 뒤로 재수 씨의 몸과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잠시만 둘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오는 재수 씨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뒤에서 저를 안고 있는 그녀의 손을 풀고 그녀를 끌어 제 품 안으로 안았습니다. 우리는 흘러나오는 느린 박자의 반주를 음악 삼아 블루스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품에 안긴 재수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보고 있던 재수 씨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부끄러웠는지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긴 속눈썹 아래로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에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제 팔을 제 몸쪽으로 더 세게 당겼습니다.
너무 세게 안았는지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나지막히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재수 씨는 저를 다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 안으로 제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파르르 떨리고 있는 재수 씨의 어깨를 밀어내고 곧바로 재수 씨의 입술에 제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어느 때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전에 없던 황홀한 기운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반주기의 노래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돼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정적과 함께 우리는 제정신을 차린 듯 껴안고 있던 서로에게서 떨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수 씨와 저는 서로 아무 대화 없이 나란히 서서 걷기만 했습니다. 걷는 도중에 서로의 손등이 스쳤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재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오는 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저희 말을 거절하더니 오히려 제가 무사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입을 맞추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니 처제가 취한 아내를 방까지 미처 옮기지 못했는지 현관문 앞에 둘이서 나란히 바닥에 뻗어 있더라고요. 저와 재수 씨의 부축을 받아 두 사람을 방으로 옮기고 잠시 쉬고 간다며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 둘의 눈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아내와 처제가 자고 있는 우리 집안에서 친구의 아내인 재수 씨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서로 옷은 계속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의 모임이 더 있었지만 좀처럼 둘만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마주치는 재수 씨의 눈빛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 몰래 몇 번의 월차와 병가를 사용해 재수 씨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월차가 없게 된 지금 재수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와 친구놈을 보면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만남을 멈출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